저 오늘 처음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시죠? 스마트워치는 전화부터 건강, 금융 등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게 됐죠. 특히 저는 워치페이스를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변경할 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즐겨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소식은 전 세계 스마트워치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스와치 그룹과의 스마트워치 상표권 침해 공방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와치 그룹에 따르면 런던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15일 삼성이 스와치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제고해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소법원은 1심과 같이 삼성의 스마트워치에 설치할 수 있는 워치페이스 앱이 스와치의 상표를 무단 도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스와치 그룹 산하 브랜드인 론진과 티소, 미도, 오메가, 브레게, 람팡, 해밀턴 등이 직접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패소로 삼성은 막대한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쁜 워치페이스도 쓰고 싶은데 서로 대립적인 소송 말고 콜라보로 윈윈할 순 없을까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스와치 그룹이랑 상표권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스와치 그룹은 다들 잘 아시죠? 스위스에 있는 시계 그룹입니다.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의 대부분은 시계에서 나오는 그런 유명한 시계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랑 상표권 공방이 있었는데 스마트워치라는 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시계 화면 같은 것들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제품의 시계 화면이 이렇게 스와치랑 유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앱 같은 데 들어와서 시계 화면들을 찾다 보면은 위태위태해 보인 것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터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요, 이거 직접 개발한 거 아니고 제3자 개발자가 개발해서 배포한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았고요. 항소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을 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막대한 손해배상액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물어주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논리는 이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운영자인 삼성이 불법 여부를 식별했어야 됐다. 그리고 삼성도 그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호 활용이 활발했고 이거를 삼성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삼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런 지식재산권 문제는 삼성전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간밤에 나온 뉴스인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애플의 문제입니다. 애플이 애플워치 일부 기종에 대한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시리즈 9, 울트라 2 이런 것들인데요. 온라인에서는 21일부터 중단하고요. 매장은 25일부터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단을 하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CT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애플워치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는 혈액 내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스마트워치에는 대체로 다 들어가 있는 서비스인데, 그런데 이 기술이 마시모라는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애플은 워치를 중국이나 베트남에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번 결정에 따라서 수입 금지까지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당장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백악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웨어러블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헬스케어 같은 분야랑 연동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분쟁들은 이렇게 뉴스를 많이 장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늘어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죠. 갈수록 세상도 발전해 나가고 있고 영역도 다양해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를 더 가속화하는 그런 요인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중 갈등이죠. 일단 국내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이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 마지막으로 신지식 재산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IP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것들은 다 이쪽 산업 쪽으로 들어가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반도체 설계라든지 기존 것들에서는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들은 신지식 재산권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금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두는 경쟁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 세계의 특허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늘어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평균 4.2%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많이 출원을 하고 있냐? 중국이 이렇게 많습니다. 1위고요. 그리고 미국 이렇게 두 나라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양적으로는 꽤 잘하고 있어요. 4위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뭐 양적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다는 점이 조금 뼈아플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상반기에 특허 출원된 걸 보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리고 디지털 통신, 전기 기계, 2차 전지 제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산업들은 우리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인데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원천 기술이 많지 않다는 거, 이거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제품으로 이어지는 질적인 측면도 보강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차세대 기술 쪽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지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거는 공급망 재편을 넘어서 국제 질서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같은 미래 기술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각종 제한 그리고 분쟁에 계속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기업들도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나 시설 투자 같은 자금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상당히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